안녕하십니까. 모아소방학원의 한명덕입니다. 네, 오늘 19회 관리사, 소방시설 관리사 시험이 있었는데 저도 많이 궁금하고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올해 같은 경우 이제 어떤 형태의 시험 유형, 그리고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노력한 거에 따른 결과, 그래서 사실 지난 밤이 사실 많이 기대되고 걱정을 했는데, 사실 예상과 달리 오늘 시험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난이도가 쉽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만 실제 이제 난이도다라고 하는 게 시험 현장에서 보는 것하고 저희가 이제 문제를 보고 얘를 분석 또는 이제 리뷰를 했을 때의 느낌은 분명히 틀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제가 설계면 시공을 먼저 보게 됐는데, 설계면 시공 같은 경우 문제상에 약간 오류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로 했던 시험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짧게 오늘 시험 문제를 좀 보시면서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쓰신 답안 또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 결과가 좋지 않다라고 하면 내년에 따른 이에 따른 예상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답은 정답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좀 더 거리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문제를 풀다 보니까, 그리고 경우에 따라 이제 출제자의 의도와 저희가 이제 문제를 푸는 것에 따른 각각의 유형이 틀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더 감내하고 좀 봐주시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일상적으로 저희가 많이 접할 수 있는 문제였죠. 특별한 문제상의 어려움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노유자 시설, 여기에 3종 분말이다라고 하는 거. 물론 이제 일반적인 조건은 이 정도의 건축물의 구조다라고 하면 당연히 내화 구조일 텐데, 조건은 다만 비내화 구조의 형태로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노유자 시설의 경우 바닥 면적, 즉 100제곱미터마다 결국 1단위다라고 하는 능력 단위를 산정해서 결국 최종적으로 주어진 조건에 따른 소화기의 개수, 대단히 이제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평범한 문제 유형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 바닥 면적을 기준으로 가로 20m, 세로 20m, 그럼 대략 한 400제곱미터 정도의 면적이 나오고요. 얘를 실제 100제곱미터마다 1단위다라고 하는 능력 단위를 산정해서 최종적으로 4단위를 만든 거고요. 다만 이제 주어진 조건에서 2단위의 소화기를 설치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한 개당 2단위죠. 그럼 이제 전체 필요로 하는 능력 단위가 4단위, 한 개당 2단위. 실제 설치해야 될 소화기의 개수는 2개, 이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물음 2의 경우는 이제 할로겐 화합물 소화 설비, 그에 따른 각각 약재량 또는 저장량의 형태인데, 1차적으로 저도 이 문제를 쭉 풀다 보니까 나중에 최종적으로 검수하는 과정에 약간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지문 조건이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평범합니다. 가로 20m 또는 세로 8m, 높이 6m. 적절한 소화 농도이죠. 소화 농도의 안전줄. 결국 우리가 이제 조건과 같은 할로겐 화합물이다라고 하면 약재량은 우리가 비체적, 이에 따른 방호구역의 부피, 그리고 100-C, 여기에 실제 C라고 하는 형태로 우리가 이제 소화 약재량, 약재량을 계산하게 되는 거죠. 다만 일상적으로 이제 간과할 수 있는 것은 이 문제는 지문 조건에서는 무엇을 요구했냐? 저장량의 형태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약재량과 실제 저장량은요, 같은 개념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지문 조건을 따라 푼다라고 하면 순서가 약간 바뀔 수 있는,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할로겐 화합물 말고 두 번째 있었던 게 뭐죠? IG541이죠. 이 문제도 같은 문제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첫 번째는 저장량을 실제 지문 조건에서 물어봤고요. 두 번째는요, 그에 따른 저장 용기수. 일상적으로 지금과 같은 패턴의 문제다라고 하면 1항의 문제는 저장량을 물어보지 않고 실제 무엇으로? 계산된 약재량으로 물어봐야 되는데, 시험 문제를 가지고 분석을 하다 보면 결국은요,
뭔가 실제 정상적인 계산의 흐름에 맞지 않는 형태의 문제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과 같은 문제는 뭐 제가 이제 출제자분들을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뭐 그럴 수도 없는 위치에 있지만 어느 일정한 부분에 있어서는 출제상에 뭐 오류가 뭐 있을지 않나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지문 조건에 따라 충실히 푼다라고 하면 실제 소화 농도의 적절한 안전율 그리고 방호구역의 최적 그리고 K1과 K2 값을 이용한 실제 선형상수 즉 비최적을 곱해서 우리가 킬로그램이다라고 하는 약재량을 계산하는 거고요. 다만 이 약재량은 우리가 이제 별표 1이죠. 화재안전 기준에서 별표 1에 조건상 HFC 23이다라고 하는 소화 약재를 주권으로 했을 때 뭐 여기서 이제 참조할 수 있는 조건은 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뭐 같은 조건이다라고 하면 뭐 방호 구역의 온도 20도씨 이에 따라 뭐 S는 실제 K1 플러스 K2 곱하기 T의 형태로 이렇게 계산을 할 거고요. 뭐 다시 한번 반복적인 표현이겠지만 킬로그램이다라고 하는 약재량은 나오는 거죠. 다만 지금은 약재량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저장량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실제 무엇을 가지고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실제 전체로 필요로 하는 약재량 얘를 다시 어떤 형태 지문 조건이다라고 하면 최대 충전 밀도가 가장 높은 것이죠. 그러면 이제 768.9다라고 하는 충전 밀도로 나눠주고 결국 한 병당의 충전 밀도가 결국 다시 실제 계산된 양으로 환산되면서 우리가 실제 저장량의 형태로 구할 수 있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장량은 말 그대로 최적 여기에 이제 주어진 조건은 설계 농도를 준 것이 아니라 뭐 소화 농도를 줬죠. 그래서 뭐 A급, C급이다라고 하는 것은 20%의 안전율 또는 B급은 실제 30%의 안전율. 저희는 이제 C급 화재로 보고 있기 때문에 41.6%의 무슨 농도? 설계 농도를 가지고 실제 주어진 시계 조건에 대입을 해서 최종적으로 2008.92kg이다라고 하는 약재량을 계산하는 거고요. 다시 이제 지문 조건에서는 실제 전체적인 약재량에 여기에 따른 부피에 따른 한 병당 우리가 충전 밀도를 가지고 실제 무엇으로 저장 용기수를 계산하고 이 저장 용기수에 다시 실제 한 병당의 충전 밀도를 가지고 계산된 양을 통해서 전체적인 저장량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여기까지 풀다 보면 실제 무엇을 고려할 때 배점이죠. 실제 3점이다라고 하는 조건을 놓고 실제 그럼 저장량을 계산했느냐, 약재량을 계산했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출제자분께서 뭐 이런 부분, 약재량과 저장량이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문제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 얘를 약재량이 아니라 저장량을 출제자가 원하는 의도 형태의 문제였다라고 하면 3점이다라고 하는 배점은 너무 적죠. 최소한 5점 이상의 배점이 나와야 될 뭐 이런 문제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쉽지 않았던 형태의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나 싶고요. 뭐 그리고 이제 그에 따른 각각의 이제 뭐 분사 헤드의 유량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일상적으로 많이 풀어본 문제죠. 저희가 주어진 조건에서 특히 실제 설계 농도는 어떤 개념? 방사 시간이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방사 시간이다라고 하는 게 설계 농도 몇 프로? 설계 농도의 95%에 해당하는 약재량. 이 약재량이 주어진 시간이다라고 하면요. 실제 할로겐 화합물은 10초 또는요 불활성 기체 A급, C급 최근에 개정된 이력이 있죠. 그래서 얘는 2분 또는 B급은 1분 이내다라고 하는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실제 분사 헤드 또는 선택 밸브의 통과 유량이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여러 가지를 쓰고 있는데
실제 계산할 수 있는 이런 형태 문제이지 않나 싶습니다. 뭐 모든 교재,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뭐 형태의 문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논란이 되는 것이 IG100입니다. 뭐 얘도 이제 주어진 조건 같은 방호구역에 뭐 30%의 설계 농도 여기에 80리터다라고 하는 실제 용기 부피 그리고 주어진 조건에 따른 최대 충전 밀도 물론 이제 가장 큰 것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가장 적은 값을 가지고 그리고 친절하게 화재안전 기준상에서 IG100에 실제 무엇을 저장량이 아닌 약재량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주어진 조건. 다만 실제 이제 IG100 할로겐 계열의 경우 뭐 약재량을 위한 식에서는 이 선형상수만 이야기되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그렇지 않고 불활성 기체다라고 하면 가스의 상태이기 때문에 S와 VS 즉 소화약재를 산정하기 위한 20도씨 기준이 되는 온도와 실제 방호구역에서의 온도를 고려한 선형상수의 비에 따라 약재량의 증감을 고려하게 되는데 뭐 주어진 조건에서는요. 소화약재의 선형상수 값과 실제 20도씨의 소화약체적의 비체적에 같다라고 하는 가정에 있기 때문에 결국 얘도 약재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2.303에 뭐 S와 VS는 20도씨 조건으로 같다라고 하면 나머지 로그 100-C분의 100 여기 최종적으로 방호구역의 부피를 곱해서 뭐 실제 구할 수 있는 것은 약재량이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뭐 나머지 추가적으로 주어진 조건 외에 실제 지문상의 조건은 약재량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물어보고 있는 건 또 뭐죠? 저장량이죠. 그리고 1항의 형태로 물어보고 있는 건 저장량 그리고 2항의 형태로 물어보고 있는 것은 실제 용기수입니다. 다만 저장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요. 각각 용기수 그리고 한 병당 저장할 수 있는 기체의 부피 얘를 병수와 기체의 부피를 곱해서 실제 원하는 저장량을 구할 수 있는 형태의 문제인데 문제의 순서나 문제의 난이도로 봤을 때는요. 얘도 무엇인가 언밸런스한 문제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문제를 봤을 때 이러한 부분도 출제자가 어느 부분까지 고려를 했는지 사실 약간 고개가 갸우뚱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문제이지 않나 싶고요. 뭐 일단 주어진 조건으로 문제를 푼다라고 하면 저장 용기 수는요. 최적, 각각의 안전율, 그리고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불활성 기체로서의 가스의 부피 대략 계산해 보면 뭐 428.51 세제곱미터가 나오고요. 다만 얘를 용기 수를 통해서 실제 저장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뭐 가스의 부피 그리고 이 가스의 부피를 통해서 실제 필요로 하는 저장 용기수를 고려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428.51이다라고 하는 부피는요. 실제 방호구역이다라고 하는 우리가 보호하고자 하는 설비가 위치해 있는 공간이고요. 다만 주어진 조건에서 지문 조건상에서 약간 유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결국 여기서의 온도 조건은 지문상의 조건으로 봤을 때 20도씨다라고 하는 조건인 거고요. 그리고 부가적으로 조건에서 주어지고 있는 것은 실제 21도씨에서의 충전 압력이죠. 그럼 이제 얘가 방호구역인 거고 저장 용기가 위치해 있는 장소에서의 온도 조건은요. 21도씨의 조건으로 해석을 해줘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저장 용기를 통한 방호 구역에서의 어떤 농도 조건을 위한 조건에서 얘가 이런 형태로 바뀔 거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온도 조건도 얘를 21도씨, 얘를 20도씨. 물론 이제 순서가 바뀌게 되면 얘가 아니죠. 얘가
방사 후 방호구역의 조건, 뭐 T1이 저장되어 있는 실제 저장 용기실의 온도 조건,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나 싶고요. 다만 뭐 실제 계산을 해보면 20도씨 또는 얘도 20도씨 같은 조건으로 봐도, 또는 지금처럼 지문 조건을 좀 더 엄격하게 따졌을 때 방호구역의 온도 20도씨, 저장 용기실의 온도 21도씨를 고려해서 같은 조건으로 봐도 결론은 어떻다? 같다. 물론 이제 계산 과정에서는 T1과 T2를 고려했느냐, 아니면 T1과 T2를 고려하지 않았느냐의 어떤 풀이 과정을 보여주게 되는데, 다만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출제위원이 이런 부분을 고려했는지 또한 의심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뭐 그렇다라고 하면 풀이 과정까지 실제 답이 같다라고 해도 풀이 과정이 틀리다라고 하면 실제 올바른 풀이 과정을 통해서 지금과 같이 온도 조건을 고려해 주는 것이 뭐 올바른 답이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어쨌건 지금 조건에서 고려가 돼야 될 것은 방호구역에서의 온도와 저장 용기실에서의 온도, 뭐 이런 부분이 고려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실제 풀다 보면 쭉 풀다 보면 한 병당 방사 후 얘를 T1과 T2의 형태로, 뭐 저장되어 있는 한 병의 부피는 80리터, 즉 0.08 세제곱미터, 그리고 방사 후의 조건이 실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즉 80리터가 저장 압력을 가지고 실제 이렇게 부피 팽창이 되어 있을 때 퍼질 수 있는 부피는요 13.12 세제곱미터가 되는 거고요. 실제 이제 계산을 통해서 계산된 428.51 제곱미터는 한 병당 13.121, 결국 필요로 하는 병수는 33병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이제 지금과 같은 문제에서는 뭐 저장량, 그에 따른 저장 용기 수를 물어봤는데 뭔가 어폐가 있죠. 일상적으로 저희가 풀었던 문제 형태는 약재량 그리고 저장 용기 수의 형태인데, 얘는요 실제 처음에 물어봤던 문제 형태는 저장량, 실제 두 번째 형태는 실제 저장 용기 수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첫 번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두 번째 문제를 먼저 풀고 다시 얘가 어디로 간다? 앞쪽으로. 그래서 실제 33병이다라고 하는 병수에 따른 가스의 부피인데, 뭐 다시 한번 보일-샤를의 법칙을 이용합니다. 한 병당 실제 13.121 세제곱미터, 그리고 33병이다라고 하면 총 432점이네요. 실제 993 세제곱미터인 거고, 얘가 다시 온도 조건을 고려했을 때 20도씨 방호구역 저장 용기실의 온도 21도씨, 실제 2.64 세제곱미터 형태로 바뀌는데, 뭐 2.64 세제곱미터의 형태다라고 하면 이런 부피가 얼마만큼의 의미를 갖는지 사실은 전혀 의미가 없는 숫자이지 않나 싶고요. 뭐 어쨌건 이제 지문 조건에 충실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풀 수밖에 없는 뭐 한계가 있거나 또는 문제상에 약간 오류가 있을 수 있는 뭐 이런 형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음 세 번째 문제는요. 펌프의 뭐죠? 사실 형태로 보면 지금과 같은 전향정의 조건의 펌프, 그리고 이제 말단의 압력 0.1. 뭐 어쨌건 펌프가 존재하는데, 뭐 이 펌프의 양정이 66m. 그리고 이제 주어진 조건을 쭉 쫓아가 보다 보면 실제 무엇이 낙차가 20m.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규정된 방수압은 0.1. 그리고 지문 조건을 따라 쭉 고려해 보면 뭐 K 팩터 값은 90이다. 그래서 뭐 Q는 K 루트 CP의 형태로 풀면 지금과 같은 조건일 때, 즉 0.1이다라고 하는 압력이 존재할 때 실제 흐르는 유량은 90 LPM으로 실제 방수량이 나올 거고요. 다만 이런 조건에 펌프가 존재하는데 이 압력을 0.1에서 얼마? 0.2로 이렇게 압력 변화를 줬을 때 실제
필요로 하는 펌프의 전 양정은 얼마냐. 뭐 일상적으로 많이 풀어봤던 형태이죠. 그래서 델타 P1은 Q1이다. 델타 P2는 Q2다 라고 하는 형태. 다만 여기에서 몇 승? 1.85승에 실제 하제 윌리엄스 공식을 통한 실제 압력 변화에 따른 무엇은 마찰 손실의 증가를 쉽게 다뤄둘 수 있는 일상적인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분 조건에서도 말단 헤드의 유량이다라고 하는 거 K값 줬고요. 압력은요 0.2MPa 줬으니까 지문 조건 그대로 지면 Q 곱하기 루트 10 곱하기 0.2MPa 계산되는 유량은 127.28 정도가 나오는 거고, 지금과 같이 90lpm에서 유량이 얼마죠? 127.28, 127.28로 실제 유량 변화가 있다라고 하면 주어진 조건에 따른 압력 변화는 당연히 발생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지금처럼 0.2로 압력 변화를 가져왔을 때 펌프의 전향정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과 같은 조건이다라고 하면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였지만 실제 전향정이 66m, 자연 낙차가 20이다. 그리고 이제 말단의 방수 압력이 10이다. 그럼 나머지는 뭐죠? 마찰 손실이죠. 그래서 저희가 항상 이제 기사 때부터 낙마방 했던 형태로 실제 지금과 같은 조건으로 마찰 손실을 계산하는 거고, 마찰 손실을 계산해 보니까 36m 같은 조건이다라고 하면 마찰 손실이 0.36 메가파스칼이다. 그럴 때 유량이 90lpm에서 127.28로 커진 상황에서 과연 얼마만큼의 마찰 손실이 증가되느냐. 그래서 비례식의 형태로 풀면 되지 않나 싶고요. 결과론적으로 계산해보면 대략 0.68MPa의 마찰 손실의 상승이 가져오는 문제. 그리고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필요로 하는 펌프의 전향정, 토출 압력은요. 원래 있던 실향정 20에 그리고 36m 마찰 손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방수 압력 20m. 전체적으로 얼마죠? 108m. 68m. 제가 약간 착각을 했네요. 실제 마찰 손실은 0.68, 0.36이 아니라 0.68 메가파스칼. 실제 수도의 형태로 표현하면 68m. 그래서 낙차, 그 다음에 마찰 손실, 방사 압력을 다 더했을 때 최종적으로 펌프의 전향정 토출 압력은요 108m로 변경 또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 경우에 따라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상사의 법칙이 나오지 않았는데 상사의 법칙까지 이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특별한 난이도는 없었던 문제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나왔던 기출된 문제인데 다시 한번 출제가 되었죠. 그래서 지워진 조건, 지문 조건 큰 특징이 없고 말 그대로 식 조건 그대로 줬고요. 나머지 조건이다라고 하면 나머지 숨겨진 조건이죠. 그래서 저희가 화재안전기준상에서 배관의 두께는 결국 인장 강도, 항복점을 고려한 값 중에 작은 값, 작은 값이다라고 하면 작은 값일 때 결과론적으로 어떻다? 배관의 두께는 커진다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지문 조건에 따라 쭉 풀어주시면 특별한 난이도는 없지 않았던 문제이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이제 큰 특징이다라고 하면 관리사 시험을 지금까지 19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수업 중에도 사실 관리사의 시험이다라고 하는 게 시험을 이렇게 볼 동안 일정한 룰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첫 번째 룰은요. 같은 문제. 물론 이제 동일한 형태의 계산 문제다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것들은 다루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사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대전제이지 않았나 싶은데 이런 것들이 사실 올해부터 깨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설계매 시공의 계산 문제 그리고 점검 실무에서도
점검 실무에서 다루지 않았지만 설계면 시공에서 다뤘던 여러 가지 기초적인 문제가 전부 점검 실무에서도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건 시험의 회차가 실제 그렇게 멀지 않았는데 최근에 기출제 문제를 다시 냈다라고 하는 거 뭐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뭐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고요. 뭐 어쨌건 실제 주어진 조건의 인정 강도 그리고 주어진 조건의 항복점 4분의 1 또는 3분의 2보다 작은 값을 가지고 결국 주어진 조건의 식에 따라서 실제 배관의 두께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최종적으로 계산한 값은 실제 6.36 밀리미터 이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 2는 부속실 제한 설비입니다. 수업 중간에도 많이 다뤘던 문제이고요. 그리고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도 약간 이제 논란이 있었던 문제이지 않나 싶습니다. 크게 이제 풍량, 전압 같은 조건이다라고 하면 얘는 결국 PT에 Q 그리고 여기에 102, 60 그리고 N 결국은요 전동기 전달 개수까지 들어가면 당연히 동력이다라고 하는 우리가 되게 노멀한 코스로 갈 수 있는 이런 형태의 문제이지 않나 싶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화재 안전 기준을 적용하거나 또는 실무적인 조건을 적용했을 때 답의 형태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첫 번째 송풍기의 풍량이죠. 실제적으로 송풍기의 풍량이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급기량을 가지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급기량이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 누설량 플러스 보충량이 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 누설량이다라고 하면 각 층, 한 개 층을 주어진 조건에서 따졌을 때 얼마죠? 500cmh입니다. 그래서 500cmh 20개 층 해주면 10,000cmh 정도 나올 거고요. 다만 보충량의 개념에 있어서는 실제 얘가 20개 이하 또는 20개 초과 20개 이하다라고 하면 몇 개 층이죠? 예, 말 그대로 한 개 층 20개를 초과한다. 즉 21개 결국은요 이상이죠, 이상. 그래서 21개 이상이다라고 하면 결과론적으로 2개. 다만 지문 조건이다라고 하면 딱 20개 층이기 때문에 여기 최종적으로 얼마? 한 개 층의 보충량 5000cmh 형태로 계산을 해주면 급기량에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싶은데 다만 화재안전기준상에서 급기량은 실제 이제 송풍기의 형태로 부속실에 불어넣어 주게 되는데 이때 고려해야 될 게 또 한 가지 있죠. 뭐죠? 누기율입니다. 그래서 15%의 누기율을 고려했을 때 이것이 최종적인 송풍기의 풍량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또 뭐죠? 송풍기의 정압입니다. 다만 이제 주어진 조건에서 정압이다라고 하는 것은 루버의 압력 강화, 시스템 이펙트 또는요 시스템 이펙트 토출축 또는 수평 덕트의 압력 강화, 수직 덕트의 압력 강화 또는 자동차 앞 댐퍼의 압력 강화. 주어진 조건을 다 더하고 말 그대로 파스칼을 어떤 형태로 미리미리 아쿠아 형태로 단위 환산을 하는 문제인데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같은 조건의 정압이다라고 하면 결국 한 가지 고민하실 거는 과연 부속실 주연 설비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찹이다라고 하는 개념, 즉 40파스칼과 12.5파스칼이 존재하는 거고요. 과연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얘를 고려해야 되느냐, 고려하지 않느냐. 물론 지문 조건에선 이와 같은 표현은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얘를 고려한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10%의 안전율까지 고려하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저는 수업 시간에도 지문 조건을 최대한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는 선까지 해석을 해주는 것이 실제 적합과 적법을 고려한 결과다라고 표현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계산 과정에서도 지문 조건을 딱 따지고 보면 업무 시설로서 층수가 20층. 그럼 실제 저희가 소방을 하는 입장에서는
6층 이상의 특정 소방 대상물은 반드시 무엇을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문 조건에 있지 않다라고 해도 실제 12.5를 고려하는 것이 적합한 소방에서의 설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12.5까지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정합을 계산하고요. 그 후에 10%의 안전율을 고려해서 최종적인 송풍기의 정합을 계산했더니 대략 계산치가 얼마? 단위 완성까지 했을 때 102.4mm의 아쿠아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나머지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송풍기의 동력이죠. 그래서 정압, 그 다음에 송풍기의 풍량, 그리고 여기에 효율, 그리고 전동기 전달 계수를 곱해줬을 때 최종적으로 전동기의 실제 용량은 한 9.6kW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가화재안전기준에 따른 문제 3은요, 펌프입니다. 사실 이 문제를 볼 때마다 사실은 이제 저도 수업 시간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실제 나올 수 없는 약간의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형태다. 왜냐하면 문제를 아무리 읽어봐도 사실은 화재안전기준상에서 설계 및 시공이다라고 하는 정확한 답과 수치를 원하는 문제 형태에 있어서 지금과 같은 문제를 줬다라고 하면 실제 출제자가 의도를 어떤 실무적인 경험 플러스 화재안전 기준을 고려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가 적법성과 적합성을 둘 다 고려한 이런 형태의 문제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과 같은 조건의 문제에서는 한 가지 이제 문제점이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 주펌프의 정지점이죠. 화재안전 기준상에서 정지다라고 하는 것은 수동 기동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이제 수동 기동의 원칙이다라고 하는 것도 펌프의 기동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압력 스위치 또는 이제 불우동관식 압력계를 쓰기 때문에 사실은 얘를 가지고 이제 세팅이다라고 하는 형태로 다만 화재안전 기준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전제 수동 기동 방식은 원칙적으로 맞추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실저위원님께서는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정지점은 얼마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정지점은 경우에 따라서는 압력 스위치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요 수신기 또는 이제 감시 제어반에서 접점 유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이렇다라고 하면 지문 조건에 충실해서 우리가 기동점은 얼마인지를 계산할 수 있다. 다만 정지점이다라고 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일상적으로 맞출 수 있는 것 우리가 전격 양정을 기준으로 140%를 초과했을 때 아니면 해도 실제 펌프가 정지되지 않도록 이런 조건으로 맞춰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도 몇 가지로 답이다라고 하는 형태를 찾기 위해서 고민을 했지만 말 그대로 충압 펌프에 따른 정지점 주어진 조건에 따라 당연히 양정을 고려한 정지점 여기에 0.1MPa의 압력 차이 그리고 그 압력 차이에 따른 주펌프, 예비펌프의 동작, 기동점 다만 한 가지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은 주펌프 또는 예비펌프의 정지점이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 어떤 방식으로 정지가 되어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말 그대로 이런 것들이 수동정지의 개념에서 감시제어반에서 자기 접점 유지 방식으로 한다라고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양정을 가지고 정지점으로도 삼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봤을 때 또는 설계 및 시공상의 문제상으로 봤을 때 이러한 문제는 사실 논란이 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 감안해 주시고 풀이를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일상적으로 최근에 지은 건축물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수조가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화재안전기준상에서도 주펌프 이상의 주펌프 동등 이상의 예비펌프를 비상전원 또는 내연기관에 연결된 실제 펌프를 갖췄을 때 우리가 옥상수조 수원량의 저수조 수원량의 3분의 1을 올려야 되는 옥상수조
면제 조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부분의 건축물이 이제 옥상 수조가 없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형태의 펌프 세팅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펌프의 세팅이다라고 하는 것은 동작 시스템, 동작 순서에 따라. 그래서 실제 펌프가 지금 존재하는 것은 주펌프, 예비 펌프, 충합 펌프 요 세 가지가 존재하지만 펌프의 기동 순서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 주펌프 또는 예비 펌프의 자던 기동을 방지하기 위한 충합 펌프가 우선적으로 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동작 순서로 본다라고 하면 충합 펌프가 결국 1번, 두 번째는요 주펌프 2번, 세 번째는 예비 펌프의 순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주펌프의 경우, 충합 펌프의 경우는 실제 자동 정지를 기준으로 그리고 전격치를 기준으로 얼마만큼 0.1MPa의 압력 차이를 둬서 기동하도록, 즉 120m다라고 하면 기동점 또는 정지점, 주펌프 기동점 정지점, 예비펌프 기동점 정지점 이렇게 잡았을 때 정지점을 먼저 표현하면 실제 얼마죠? 뭐 1.2MPa 정도 되는 거고, 여기에서 얼마만큼 압력이 더 떨어졌을 때 0.1이다라고 지문 조건에서 줬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1.1MPa에서 펌프가 기동, 그리고 주펌프의 기동은요 이것보다 0.5, 즉 1.05MPa에서 실제 주펌프 기동, 예비 펌프는요 주펌프를 기준으로 0.5, 즉 1MPa에서 뭐가 펌프의 기동점을 잡는다. 다만 정지점은 실제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펌프의 정지를 한다라고 하는 제한 조건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일상적으로 보면 최소한 우리가 얼마 정도죠? 최저 압력이죠. 1.4배. 소화 펌프로서 원심 펌프의 경우 또는 화재 안전 기준상에서 펌프의 성능은 최저로 운전을 기준으로 했을 때 2 이상 넘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이런 조건으로 만약에 펌프를, 즉 펌프를 압력 스위치를 가지고 정지점을 세팅한다라고 하면 최소한 최저 압력까지는 압력이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 높은 압력으로 압력 스위치 압을 세팅해 놔야지만 우리가 압력 스위치에 따른 뭐 정지점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고, 실제 계산해 보면 대략 얼마죠? 최소한 1.68MPa보다 초과해서 우리가 펌프를 세팅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문 조건상으로 봤을 때 개인적으로 주펌프와 예비 펌프의 정지점은 사실 언제든지 논란이 될 수 있는 형태이지 않나 싶고요. 물론 이제 출제자가 원했던 실제 답의 형태와 제가 풀이를 한 답의 형태는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지문 조건이 충분하게 출제자가 어떤 의도의 펌프 세팅을 원하는지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논란의 어떤 대상이 될 수 있는 문제, 뭐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에 따른 뭐 주펌프, 예비 펌프의 성능 시험 시 성능 기준에 적합한 양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 화재 안전 기준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펌프의 성능 조건이죠. 그래서 펌프의 성능이다라고 하는 거 최저 압력을 기준으로 얼마? 140% 이내. 그죠? 토출량이 얼마일 때? 0. 그죠? 펌프의 운전에도 토출량이 없는 상태의 운전을 최저 운전이다라고 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양정은 실제 정격 양정의 140%를 넘기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펌프가 좀 더 많은 운전을 했을 때 토출량을 기준으로 얼마? 150%. Q 값을 기준으로 양정은 최소한 얼마? 정격을 기준으로 65% 이상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형태의 문제죠. 뭐 이와 같은 형태가 실제 다뤘던 문제는 언제? 오히려 점검 실무에서 유사하게 다루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히려 이제 점검 실무에서는 주어진 조건이 좀 더 까다로웠고요. 오히려 설계 및 시공에서는 지금과 같은 형태로 다루고 있어서 한번 이제 많은 분들이 충분히 훈련되고 뭐 예상됐던 뭐 이런 형태이지 않나 싶고요. 어쨌건 적격 양정에 우리가 140%다라고 하면 실제 140% 이내, 즉 168을 이내에서 우리가 주펌프, 예비 펌프의 최저 운전 시 우리가 양정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에 따른 전격 도출량의 150% 운전이다라고 하는 이 점에서의 운전이죠. 뭐 이런 점을 최절, 정격 또는 우리가 과부하 운전점 이렇게 표현하는데 뭐 이런 상태에서도 펌프는요 정격 양정의 65% 이상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격 양정 120m에 65%, 즉 78m 이상의 성능 조건은 나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재 안전의 조건에 맞는 펌프를 우리가 설치, 그에 따른 점검, 이것이 소방시설관리사의 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능시험백원에서의 적합한 유량장치의 유량 범위를 쓰시오. 그래서 얘는 이제 화재안전기준서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유량 측정 장치다라고 하면 성능시험백원의 직관부에 설치하고 펌프의 정격 도출량의 175%. 이렇다라고 하면 유량 측정 장치를 통해 유량 범위, 뭐 실제 유량 측정 범위다라고 하면 유량이 흐르지 않을 수 있는 또는 경우에 따라 과부하 운전이다라고 해서 몇 프로죠? 175%가 흐를 수 있는 조건이지 않나 싶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문제의 풀이 방식에 따라 뭐 경우에 따라 얘를 100% 또는 여기서 175%다라고 하는 뭐 이런 형태도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는 펌프의 성능이다라고 하면 어디서부터 이제 최저 운전에서 어디까지 과부하 운전이다라고 하는 표현까지 실제 답을 표현해 봤고요. 최저 운전 상태에서는요. 토출량이 얼마일 때? 0일 때의 운전이기 때문에 저는 실제 0LPM에서 최대 얼마? 4200LPM까지가 뭐 유량 측정 범위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답은 이렇게 표현했지만 경우에 따라 뭐 0이다 또는 실제 100%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는 기준상에서 뭐 두 가지 형태로 풀이할 수 있지 않나 싶고요. 나머지 것들은 실제 뭐 논란이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다만 한 가지 아쉬웠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이미 기출된 문제가 계속 연달아 출제되었다라는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이제 앞으로 뭐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20회다라고 하는 실제 새로운 목표를 향해 저희가 달려갈 텐데, 이럴 때는 이제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관연도죠. 그래서 저도 수업 중간에 항상 말씀을 드린 것 중에 한 가지, 크게 저희가 두 과목의 시험을 본다라고 하면 설계 및 시공 또는 점검 실무다라고 할 때 설계 및 시공은요 항상 관연도를 몇 프로? 100% 이해하셔야 된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설계 및 시공은 저희가 시험을 19번 볼 동안에 이미 소방에서 다룰 수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뤘다. 뭐 그렇다라고 하면 실제 이미 모든 부분을 다뤘다라고 하면 앞으로 20회가 됐건 21회가 됐건 또는 그 이후에 차수가 됐건 결국 새로운 형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나왔던 것을 또다시 응용하는 형태로 밖에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설계 및 시공에서 가장 좋은 그리고 가장 목표로 하는 공부 방법은 뭐냐? 항상 관연도를 100% 정리해야 되는 문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점검은 사실 올해 시험도 마찬가지지만 실제 일정한 기준, 뭐 기초적인 부분도 있지만 좀 더 시스템을 그리고 소방이다라고 하는 설비적인 부분을 좀 더 면밀히 이해 또는 응용할 수 있는 형태의 문제로 발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은 관연도다라고 하는 게 큰 의미가 없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있어서도 좀 더 암기 위주보다는 시스템을 이해하고 그리고 시스템을 실제 여러분들이 응용할 수 있는 형태로 자꾸 고민을 해줘야 되는, 오히려 지금까지 어떤 공부 방법에서의 틀에 벗어나서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될 사실 큰 숙제거리의 어떤 과목으로 다가오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큰 특징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과 같은 조건에서는 뭐 우리가 시행령 별표 5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용도, 규모, 수용 인원을 고려한 소방시설에서 여기 이제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리고 이제 배관 구경 기준이다라고 하는 것도 최근에 개정된 이력,
뭐 시간을 가지고 A급, C급은 2분 또는 B급은 1분이다라고 하는 실제 우리가 설계 농도, 방금 전에 풀었던 우리가 선택 밸브 또는 분사 헤드의 통과 유량이다라고 하는 것도 실제 기준은 뭐다? 이 배관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배관의 구경 기준을 가지고 설계 농도 95%를 방사할 수 있는 조건으로 실제 시스템, 즉 배관과 헤드가 구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뤘던 부분은 이제 무선 통신 모조 설비죠. 그래서 뭐 특별한 형태는 아니고 뭐 화재 안전 기준상에서 저희가 일상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접근을 하실 수 있었던 형태다라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특정 소방 대상물에서의 실제 이에 따른 감지기, 그에 따른 뭐 스프링클러의 유수 검지 장치 또는 그에 따르는 방호 구역 또는 이제 방수 구역에 따른 설치 기준 뭐 이런 형태이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뭐 조건이다라고 하면 지하 3개층 뭐 그럼 이제 크게 지하 1층 또는 지하 2층 또는 지하 3층의 형태로, 다만 이제 주어진 조건에서의 각층 바닥 면적은 지하 1층도 60m 곱하기 60m, 지하 2층도 60m 곱하기 60m. 다만 지하 3층은 각층 바닥 면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 60 곱하기 60 안에 실제 무엇이 들어있다? 이 안에 기계실도 또는 전기실도 들어있다 라는 해석인 거죠. 그래서 나머지 조건이 결국 어떤 형태로? 주차장의 형태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거고, 주차장이다 라고 하면 뒤에 옥내에 있는 지하 주차장은요,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로서 반드시 실제 동결 방지 조치가 가능한 실제 습식 또는 이제 부합식 외의 설비죠. 외. 그래서 실질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스프링클러의 유수검지 장치의 종류는요, 우리가 건식 유수검지 장치 또는 준비작동식 유수검지 장치 뭐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이야기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뭐 지어진 조건이다라고 하면 일단 어디 지하 주차장 그리고 실제 기계실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차동식 스포티형 감지기 2종, 그리고 높이다라고 하면 4m 실제 이상이 있죠. 그래서 화재 안전 기준상에서 얼마죠? 실제 차동식 스포티형 2종이다라고 하면 35제곱미터마다 실제 35제곱미터를 우리가 감지 면적으로 쓸 수 있는 감지기이기 때문에 주어진 조건이다라고 하면 뭐 지금처럼 35제곱미터당 한 개의 감지기를 설치하면 일상적인 거고, 다만 지하 주차장의 특성상 실제 감지기, 즉 감지기를 쓴다라고 하면 건식은 아닌 거고요. 실제 준비작동식의 형태로, 준비작동식의 형태는 여기에 2배수죠. 교차회로의 타입으로 2배수 형태의 감지기를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과 같은 조건에서 실제 감지기는 우리가 수평거리의 개념을 갖는 것이 아니라 개당 어떤 포용, 감지 면적을 갖기 때문에 크게 이제 3600제곱미터에 실제 35제곱미터만 고려해 주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경우에 따라 이제 문제를 푸는 방식에 있어서 실제 60 곱하기 60이다라고 하는 것은 3600제곱미터인 거고요. 다만 이렇게 되면 우리가 건식이 됐건 준비작동식이 됐건 하나의 방호구역이다라고 하는 개념은 300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두 개의 방호구역이 형성이 될 거고요. 다만 이 두 개의 방호구역에서의 감지기다라고 하는 부분은 해석상에 이제 여러 가지의 해석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해석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결국 두 가지 있죠. 저는 단순하게 이제 3600제곱미터를 실제 35제곱미터로 해서 감지기의 개수, 여기에 교차회로니까 2배수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존재하고요.
또 한 가지는 얘를 방어구역으로 끊는 방법이죠. 예를 들어서 일상적으로 따질 수 있는 고려하는 조건은 3600을 3000으로 플러스 600으로 고려해서 여기에 35제곱미터마다 1개, 또 600을 35제곱미터마다 1개, 나온 개수의 2배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어떨 때? 우리가 구획이다라고 하는 조건일 때. 다만 구획이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 우리가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는 장소가 어디? 차고 주차장이다라고 할 때는요, 구획의 의미가 없죠. 건축법에서 실제 내화 구조이고 지하 주차장이다라고 하면 실제 방화구획 완화 대상으로 구획 없이 실제 헤드에 의해서, 그리고 헤드를 동작시킬 수 있는 감지기에 의해서 우리가 포용이 되는 이런 형태의 설비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 계산법에 있어서는 얘를 각각 방어구역으로 끊어서 감지기의 개수를 다시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전체 면적을 가지고 감지기의 개수를 나누는 것이 좀 더 적합한 설계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렇게 감지기를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거는 지하 3층의 경우는요, 주어진 조건 안에 기계실, 그래서 기계실과 전기실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에 실제 계산해 보면 한 290제곱미터, 아니죠, 2900제곱미터를 35제곱미터로 했을 때 83개, 여기 이제 교차 회로다라고 하면 166개의 감지기, 그리고 나머지 기계실은 실제 같은 조건의 감지기이기 때문에 실제 계산해 보면 13개, 전체적으로 지하 1, 2층, 나머지 지하 3층의 주차장, 그리고 기계실, 총 필요로 하는 감지기의 개수는 591개 이렇게 계산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르는 유수검지 장치에 따른 종류, 그리고 설치 수량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차고 주차장의 형태다라고 하면 저희가 쓸 수 있는 유수검지 장치의 종류는 크게 준비작동식 또는 건식 유수검지 장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여기에서 이제 건식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굳이 쓸 수는 있지만 지문 조건을 우리가 되짚어 봤을 때 결국 감지기를 교차 회로로 쓴다라고 하면요, 결국 건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 쓸 수 없는 감지기 또는 쓸 수 없는 타입의 어떤 스프링클러 방식이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단순하게 지문 조건에 따라서 스프링클러 설비의 유수검지 장치의 종류별 설치 수량을 고려했을 때는 실제 차고 주차장이기 때문에 준비작동식과 건식 유수검지 장치를 쓸 수 있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지 않나 싶고요. 기계실의 경우는 이제 450제곱미터니까 한 개의 유수검지 장치를 가지고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유수검지 장치다라고 하면 지하 1, 2층에 2개, 그리고 실제 지하 3층에 1개, 그리고 기계실에 1개, 총 6개의 유수검지 장치를 설치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르는 유수검지 장치, 즉 폐쇄형 스프링클러에 따른 유수검지 장치에 따른 방어구역의 설치 기준은 워낙 화재 안전 기준상에 많이 다루고 있던 부분이고 우리가 많이 연습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소화할 수 있는 형태이지 않나 싶고요. 이렇게 해서 실제 유수검지 장치 방어구역까지 살펴봤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험의 난이도는 상중하를 말씀드린다는 게 참 어렵지만 그래도 상과 중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대략 한 중하 정도의 시험 난이도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난이도가 오히려 중하일수록 사실 변별력이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많이 어렵습니다. 이렇다라고 하면 저희가 기댈 수 있는 것은 실제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정답에 가까운 또는 출제자가 원하는 답을 썼느냐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섣불른 예단이나 속단은 사실 많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건 오늘 시험 여러분이 충분히 작년 한 해 그리고 올 뜨거웠던 여름 많이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합격 발표 때까지 충분히 쉬시고 그리고 좀 더 말 그대로 약간의 이제 여유를 가지셔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건 오늘 시험 많이 고생하셨고요. 남는 시간 충분히 여러분들 고생한 것만큼 좋은 시간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